수익률 5%를 목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번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고요. 단 2번을 제외하고 꾸준히 5%씩 수익을 나고 계십니다. 매수 타이밍 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직접 들어볼게요. 한상호 대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골든게이트 한상호 대표입니다. 자, 5% 수익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오늘도 5%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북주에 대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의외로 또 증시격언에 보면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지금 현재가 그것이 맞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틀의 내용은 판문점 선언이나 기타 회담을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더 진전된 것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사찰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결국은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합의해서 핵을 폐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합의를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앞으로의 진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크게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사찰 용의가 있다라고 국제사회 기구에 의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치고 다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다시 방북을 해서 어떤 협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그런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아침에 잠깐 남북 경협주들이 반짝하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씩 다시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결국은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미국이 합의해주는 어떤 결과에 따라 갖고 남북 경협주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회담 이후 발표됐던 도로와 철도는 연내 착공 목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주들 이런 종목 쪽으로는 꾸준히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친다 하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지수적으로 우리가 좀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결국 21선을 돌파 안착한 이후에 오늘 상승 갭에서 살짝 약보합으로 좀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매매 동향별 흐름을 보면 투자별 종합 매매에서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큰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180억, 136억 소량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는 21선을 등락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횡보와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그런 아직 에너지를 좀 더 축적해가는 그런 기간을 만든 다음에 상승 추세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현재 흐름들 보면은 약간의 음봉입니다. 결국 개별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야 개별주에 의한 상승세가 나와야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일부 조정은 약간의 흐름상 지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이슈는 아직까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지수 쪽보다는 개별주 쪽의 이슈, 재료 쪽 종목을 좀
보는 것이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저께 이제 효성 OMB를 오나미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 어저께 12,600원에 말씀을 드려서요. 5%인 13,200원을 돌파해서 오늘 고점이 13,300원, 5%가 달성이 됐습니다. 뭐 조금 아쉽게도 계속적인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더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겠으나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남북 정상회담의 큰 틀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뭐 기존하고 조금 더 발전된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어떤 북한의 제재 해제라든가 또 유엔에서 지금 북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어야 본격적인 뭐 남북 경협은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요. 아직 뭐 타이밍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눌림목 이후에 한 번은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9월 달 들어서 11종목을 말씀드려서 2종목이 이제 손절이 됐고요. 제가 제시해 드렸던 마이너스 5%대의 손절매가 되었고 나머지 종목은 수익으로 성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남북 경협주라고 하지는 않는 종목이고요. 종목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종목명 뉴파워 플라즈마인데요. 플라즈마인데요. 현재가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로 좀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감소나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이 발전된 기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는 결국은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 증가나 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향후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투자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는 아직까지 유효한 업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세계 두 번째로 반도체 그 PDP의 CVD 공정에서 바로 챔버내에 잔류하는 이물질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 우리가 이제 액체, 기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라즈마는 그 상태를 넘어선 상태를 말하죠. 이러한 기술로 방막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RPG라는 방막 공정을 진행한 이후에 잔존하는 부산물을 없애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인버터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2개 회사 그리고 일본의 1개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1개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로 본다 그러면 뉴파워 플라즈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한 70~8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회사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차트적인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이제 장기간에 걸쳐 갖고 뉴플라즈마는 상당한 그 조정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고점으로는 대략 한 32,000~35,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대까지 하락하는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급상승을 했다가요. N자 파동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르면 이동평균선이 아랫방향, 즉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있을 때는 주가는 한번 이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조정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21선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주가는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선이 멀어지면은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고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좀 내려오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거꾸로 마찬가지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가까워지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 N자 파동의 흐름을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 조정 시의 거래량이 줄어들 때가 눌림목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일 거래량의 약 한 1.5배, 150%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충분히 주가적인 위치는 윗방향으로 N자 파동으로 상승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매수가 대비 5%의 수익률을 일단 달성할 수 있는 오나미 종목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